안녕하세요. 레차트 대원쌤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미국의 명문미술대학교에 갈 수 있는 포트폴리오 만드는 방법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의 명문대학들이 참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캐나다의 최고의 미술대학인 온태리오 미술대학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온태리오 미술대학에 지원을 한 이 학생의 포트폴리오는 약 22작품 정도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들을 보시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스타일의 작품들을 준비를 했는지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작품을 한번 볼까요? 지금 이 첫 번째 작품은 두 개의 시리즈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초상화인데요. 일종의 자화상의 개념으로 이 두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굉장히 강한 스타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학을 이미 가기 전부터 자신만이 좋아하는 어떤 그런 조형적 표현을 스타일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작품과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작품을 보면 어떤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자화상을 굉장히 추상적이면서도 나름대로 굉장히 잘 스타일화되게 작업을 했는데요. 이 첫 번째 작품을 보면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피카소와 약간 연상이 됩니다. 색깔 자체도 붉은 색깔 계열, 즉 따뜻한 계열의 색깔들과 아주 미미하지만 차가운 색깔 계열의 색깔들이 혼합이 되면서 굉장히 강렬한 인상의 색감을 보여줍니다. 좀 이 두 번째 작품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화상 시리즈인데요. 자화상 시리즈는 참고로 해외의 대학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또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품에서도 보시다시피 놀라는 장면이지만 아까 첫 번째 작품에 비해서 일종의 시리즈지만 또 다른 어떤 스타일을 찾아가기 위한 실험이라고 할까요? 아마 그런 실험들이 여기에 잘 어필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아까보다는 좀 더 추상 표현주의적인 느낌, 붓의 터치가 굉장히 강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아까는 큐비즘이었다면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abstract expressionism, 즉 추상 표현주의적인 스타일을 실험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역시 여기서도 보면 강렬한 색깔들, 색의 대비가 굉장히 잘 된 그런 색깔들을 과감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역시 오케드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오티스에서 요구를 했던 것처럼 준비를 했는데 오케드는 오티스하고는 좀 다르게 어떤 영역의 그림들을 꼭 5장이면 5장을 보내라 라고 강조하지는 않고요. 철저히 학생들에게 그 선택권을 줍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전략을 짠 것은 최소 이 학생 자체가 드로잉이나 페인팅에서 표현 능력, 기본적인 표현 능력이 갖추고 있다. 그런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정물화를 준비를 했고요. 이거는 실사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해골 캐스팅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갖다 놓고 여러 가지 일상에서 쓰는 어떤 소품들을 본인이 이렇게 세팅을 한 다음에 연필로 소묘 스타일로 그립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보면 저런 어떤 그 라인 같은 걸 봤을 때 완벽한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적인 소묘 스타일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요. 본인 나름대로의 연필의 터치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명암이라든지 구도의 배치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또 해골을 굳이 사용한 이유 중에도 하나가 어떤 특히 서양에서는 죽음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생각이나 표현이 굉장히 중시되는 편입니다. 이것은 약간 디자인적인 요소가 들어간 어떤 그런 누드화가 되겠는데요. 이거 자체도 보면 본인 스스로 도안을 해낸 아주 재미있는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디자인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추상적인 누드 드로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료는 마커와 펜을 사용했어요. 네, 이 학생이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건 오일 파스텔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연필을 같이 혼합해서 혼합 재료, 믹스드 미디움으로 작업을 한 건데요. 역시 자화상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시겠지만 앞에 두 작품 또는 이 작품에서도 그렇고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 간에 서로 시각적으로 완전히 동떨어진 게 아니라 다양하지만 각기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 시각적으로.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나갑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참고로 이 학생은 회화과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격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굉장히 상징적인 어떤 이미지들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색깔을 굉장히 잘 써요. 여기서는 추상적 상징과 사실주의적인 자기의 얼굴, 이거를 서로 혼합을 해서 표현을 했는데요. 되게 흥미로웠던 작품이었습니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표현한 건데요. 역시 여기서도 사실 두 가지의 different 스타일이 같이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내면과 외면에 대한 어떤 그런 메시지라고 할까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이 안에도 보면 다양한 기계적인 패턴이나 상징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가 진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본격적인 이 학생의 작품들인데요. 이 작품은 참고로 이제 수채화입니다. 수채화를 작업을 했는데 여기서는 미술사에서의 약간 칸딘스키 같은 그런 느낌? 하지만 칸딘스키와는 또 다른 어떤 그런 느낌이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것을 되게 좋아하게 되고요. 이 포트폴리오 작업들이 들어가면서 매우 빠르고 과감하며 그러면서도 섬세한 작업들을 하는 그런 학생이 되었습니다. 자, 아까 바로 앞에 작품하고 이 작품을 봐서 보면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작업을 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는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또 다른 실험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이 뒤의 작품보다는 좀 더 자기 것화된 것 같아요. 누구의 어떤 작품이 에서 벗어나서. 이거 역시 드로잉입니다. 연필로 했는데요. 진짜 극사실주의적인 것 같은 표현들은 너무 엄청나고요. 이것은 이제 꽃을 추상화시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보면 이 학생의 특징 중에, 그리고 저희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회화가다 보니까 저희가 전략을 잡은 것 중에 하나는 구도였습니다. 컴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컴포지션을 굉장히 역동적인 컴포지션을 가지고 복잡하면서도 어떤 딱 하나로 이렇게 딱 뭉쳐지는 융합되는 그런 컴포지션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좋습니다. 네, 요거는 뭐 앞에서 지금까지 쭉 보아오신 추상적인 이 학생의 작품들하고는 조금 동떨어져 있죠. 일상적인 물건들을 가져다 놓고 역시 연필로 소묘를 했습니다. 이 묘사 자체가 굉장히 사실주의적이고 표현도 좋아요. 역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컴포지션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 구도를 아주 흥미롭게 만들어 놨어요. 별로 재미없는 어떤 사물을 가지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은 작품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자기 스타일이 딱 나타나진 않지만 여기서 이 학생이 어떤 공간을 보거나 사물을 보거나 어떤 그 주제를 봤을 때 시각적으로 구도에 대한 구도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좀 색다른 작품인데요. 역시 꼭 드로잉이나 페인팅만이 아니라 이것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데 이거는 픽토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식당에서 이탈리안 레스토랑의 메뉴를 글이 아니라 사진이 아니라 미술사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작품들의 시각적 심볼, 시각적 이미지 이런 것들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 메뉴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만 보고도 그 메뉴와 시각적인 연관성을 가질 수 있게 되게 흥미로운 작품이었어요. 자, 이제 그래서 다시 또 본인이 이제 메인인 그리고 이제 본인의 전공이 될 회화 쪽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역시 이것도 수채화로 작업을 한 거고요. 앞에서 보신 그런 작품들과 일맥상통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색을 참 잘 쓰는 것 같아요. 자, 그런가 하면 이렇게 추상적인 학생이면서도 또 극사실적인 수채화, 아주 이 수채화도 보면 느낌이 굉장히 좋죠. 역시 다시 추상적인, 이걸 보면 약간 코쿤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꽃 같은 느낌이나 세포 이런 느낌도 드는 굉장히 추상적인 작품으로서 색이라든지 선 패턴들이 지속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루하지가 않아요. 작품들을 보면. 이건 이제 입체 작품입니다. 이 입체 작품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역시 이것도 입체이지만 아까 평면적인 페인팅들을 쭉 보셨어요.
그 페인팅에서 입체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 같은 그렇게 승화를 시켰습니다. 약간 이 작품을 보면 프랭크 스텔라의 작품을 연상하게 하는데요. 되게 이 릴리프 스컬프처 같은 경우는 되게 역시 컬러풀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특징, 장점을 잘 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패턴과 또는 어떤 심볼들이 이런 가면이나 이런 작품에서도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피카소의 작품이 해체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도 여기 역시 잘 보여집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도 역시 책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이 작품들에서 보면 일러스트레이션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자, 눈을 통해서 그 안에서 어떤 연결되는 것 같으면서 연결되지 않는 그러한 옴니버스 같은 스토리들이 전개되는 어커디언 북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다시피 바인딩 자체가 되게 재미있습니다.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이것도 역시 입체 작품인데요. 인스톨레이션입니다. 이것은 지금 미니어처로 지금 제작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갤러리라면 아주 어두운 갤러리에 아주 초대형의 상자가 이렇게 공중에서 매달려 있는 인스톨레이션 작품을 그 모델을 만든 건데요. 역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체적인 면에서도 보면 면과 선, 그리고 색, 그리고 입체가 아주 다양하게 잘 어울리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패턴은 역시 마찬가지로 보이시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갤러리에서 만약 설치가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스케치들을 통해서 보여지게 됩니다. 역시 이것도 이 스케치를 통해서 오케드의 포트폴리오에 넣을 때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케드든 어느 대학이든 이런 중간중간에 자기가 평소 그냥 평범한 시간에 그리거나 또는 낙서를 하거나 메모를 남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어플라이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캐나다의 명문 오케드 미술대학에 대해서 어떤 전략과 어떤 작품류로 회화과에 진학을 하게 되었는지 그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